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기자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손사TV를 운영하고 있는 손해사정사 한상훈입니다. 보험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오늘은 방광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받을 수 없기도 하고요. 이걸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추후에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방광암과 관련해서 한손사TV의 손해사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이라고 하면 한국표준질병사인별로 C67.9에 해당되는 코드를 받습니다. C코드를 부여받는다는 건데요.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내가 C67.9 방광암 코드를 받았다. 그러면 보험 전문 기자님이나 손해사정사 하시는 분들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에 해당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텐데 C코드를 의사가 부여했다는 건 이제 암 진단이 되시는 거고 병원에서 C코드를 부여할 때 진단서만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건강보험에 중증특례라고 해서 치료비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 서류까지 작성을 그쵸. 해주죠. 그 환자분 입장에서는 내가 진단서에 C코드도 부여받았고 중증특례 환자로 등록해주면서 치료비의 5%밖에 내지 않는 상황이 생기니까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가 보험금을 적게 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하시거든요. 모든 방광암 환자분들이 보험금이 분쟁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먼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방광암 환자분들 중에 비치문성 또는 표재성 방광암 환자분들만 문제가 생기는 거를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방광암의 90% 이상은 다 표재성 방광암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광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분쟁이 발생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비치면성 네. 그리고 표재성 네. 이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방광 표면에만 암세포가 존재하는 게 비치면성, 표재성 방광암인데 침투에서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죠. 네. 표재 말 그대로 그 방광의 표면에만 있는 게 이제 비치문성 방광암인데 그거는 사실 의사가 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악성종양 세포가 발견이 되면 수술을 하잖아요. 네. 그럼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이제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치문인지 비치문인지는 병리과 의사 선생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라 친절하게 진단서에 표재성 방광암, 비치문성 방광암이라고 써주시는 임상 선생님도 계시고 네, 예. 대부분은 근데 그렇게 친절하게 써주시진 않으시죠. 그냥 방광암 이렇게 써주시는데 조직 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보험회사에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까 조직검사 결과지를 이제 소비자분께서 보게 되실 텐데 영어로 non-invasive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인 상품 분석을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상품에 들어갈 경우에 네. 이 상품에 따라서도 언제 가입했냐 가입 시간 매우 중요하고요. 그렇죠. 가입 시기도 중요하고 회사의 상품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고. 그렇죠. 예. 그럼 나는 비치문성 방광암이네? 분쟁의 대상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서 자기 상품을 딱 봤는데 비치문성 방광암을 소외감으로 딱 아예 명시를 해놓으신 분들은 분쟁의 대상이 없이 그냥 소외감만 받으셔야 돼요. 소외감 보험금을 받고 사실 종결하면은 그렇죠. 문제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예, 예. 그분은. 그런데 그런 소외감 규정이 없으신 분들 중에 한해서 2008년도 이전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거죠. 네. 이제 약관의 해석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 건데 이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비뇨기과에서 나는 C코드, 즉 암에 대한 코드를 받았는데 보험회사가 왜 자꾸 소외감이라고 얘기를 할까? 네. 이 부분이 생각을 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외감은 통상 D코드죠. 그렇죠. D코드죠. 보험회사가 표재성 방광암, 비치문성 방광암을 D코드로 인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드 부여야 어차피 의사의 고유 영역이죠. 네. 그 영역을 넘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암에 대한 진단 확정, 암에 대한 분류로 약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건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 전문가의 현미경적 소견으로 그 종양을 분류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다 보니까 병리과 의사가 이 종양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하겠다. 이게 소외감인지 일반암인지 분류하겠다라는 건데 방광암이 치문과 비치문으로 나누어지긴 시기가 2008년 1월 1일이고 그게 약관에 적용된 시기가 2008년 4월 1일이에요. KCD가 변경이 되고 그 변경된 상품이 적용이 된 시기가 4월 달인 거죠. 예전에는 치문과 비치문을 안 나누고 그냥 악성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때 치문과 비치문을 안 나누는 시기에 보험을 가입했다. 병리학적으로 제자리암이다. 임상학적으로 악성종양이다. 라고 싸울 필요가 없이 약관에 대한 해석의 문제로 보험회사에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악성종양 분류표 맨 아래 아주 미세한 글자로 변경되는 걸 포함하겠다라고 네. 되어 있으니까 이때 당시 거는 기본으로 인정을 하고 변경되는 것을 추가로
인정하겠다라는 의미이니까 약간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보험 계약이 그런 해석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이 해석에 대한 문제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일반 암진단비. 예. 근데 우리가 또 암진단비 받으실 수 있는 게 생명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는 중대한암이 있죠. 그렇죠. 그렇죠. CI보험은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CI보험에서는 악성종양에 대한 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지가 않죠. 않아요. CI보험에서는 중대한암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냐면 그냥 치문 파괴적 증식이 있는 종양. 비치문은 치문이 없는 없다라는 거죠. 예,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치문과 비치문을 안 나누고 있는 거는 알아서 암진단비는 주겠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중대한암엔 해당이 안 됩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네.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 그때 당시에는 악성이었는데 행동 양식이 변경돼서 지금은 제자리암인 종양이 이때 당시에 CI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되느냐라는 분쟁이 난소에 발생을 했었어요. 소비자가 졌어요. 대법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광암 CI보험에 대한 중대한암 분쟁은 보험회사가 굉장히 유리한 거죠. 결정된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하급심에서 매우 많이 다투고 있어요. 중대한암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 2008년도니까 이미 10몇 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요즘 가입하신 분들은 다 2008년 이후 계약일 거란 그렇죠. 말이죠. 핵심은 임상의사, 비뇨기과 의사가 C코드를 부여했으니까 소비자가 주장하는 건 나는 의사가 암이라고 했어.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건 아니야. 병리학적으로 구분했을 때 제자리암이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소외감이야, 건데. 라고 소외감이야. 주장하는, 예. 그렇게 해서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차액분이 분쟁이 되죠. 일반암과 그 소외감의 이 차액분이 이제 분쟁의 대상 금액이 그렇죠. 되는 건데 이 금액 차이가 많이 안 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냥 보험금 주고 일반암 진단비를 없애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네, 근데 통상 과거의 암보험 같은 경우는 1회 지급이니까요. 그렇죠. 한 회에 한 해 지급하니까. 진입이 있고 재진단암 같은 게 없을 때는 그러니까 빨리 주고 떨어버리는 게 민원 안 받고 좋죠. 근데 이 분쟁 금액이 정말 클 점점점 경우에. 클 예. 경우에는 보험회사 입장에서 쉽사리 줄 수가 없는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이거와 관련된 하급심에서는 소비자가 이긴 사례도 있어요. 조직검사 결과지를 보고 C코드를 부여했다면 이건 약관에 규정된 진단 확정 절차가 맞다. 지급해야 된다. 그 사례는 어떤 사례였냐면 비치밀성 방광암도 그레이드가 나눠져요. 고등급과 저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이긴 사례는 고등급 사례야. 근데 대부분이 저등급이세요. 본인께서 보실 때 비치면과 치면도 보셔야 되지만 등급도 하이그레이드냐 로우그레이드냐도 보셔야 되는 거고 각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데도 있어요. 어떠한 조건에 맞는다면 주치의 소견이 잘 나와야 되고 추가적으로 병리학적으로 고등급이고 이 정도 되면 지급을 하자. 취재할 때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 약관은 ABC 보험사가 같은데 어떤 보험사는 내규에 따라서 지급하기도 하고 그렇죠. 어떤 보험사는 안 주기도 하고 약간 혼란스럽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소비자들 분쟁이 더 심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줬다가 똑같은 보험사라도 내규 말씀하신 내규에 따라 막 지급했던 시기가 또 있는데 야 이제는 내규가 바뀐 거죠. 내가 알던 사람은 돈을 받았는데 나는 왜 안 줘? 똑같은 분쟁이 건데 또 생기는 그렇게 거죠. 하면 또 분쟁이 생기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는 방광암의 진단이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필수. 조직검사상의 치문이에요. 내가 병리과 의사가 치문이라 그래서 나는 그러면 여기에 분쟁이 해당이 안 되겠네라고 하는데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치문을 근육층까지로 봐요. 거기에도 여러 가지 층이 있죠. 네. 조금 치문했어. 그래서 병리과 의사가 이건 치문성 암이야라고 조직검사를 발행해줬는데 보험회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근육층까지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 방광암은 사실 90% 이상이 표재성 방광암인데 그 나머지 그 10%의 환자분들도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 거의 99% 이상은 분쟁이 발생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방광암 진단을 받으신 분 중에서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대부분은 보험금을 조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표재성 방광암이 소외감으로 잡혀있는 그 상품을 가입하신 분들만 빠지고 그런 상품이 아니신 분들은 그냥 나는 분쟁 대상이다. 특히 2008년 KCD가 바뀌기 전에 가입한 암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을 전액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지금 가입하신 분들보다는 높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적게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보험회사 심사 얘기만 듣고 끝나실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 입장으로 또 보면요. 표재성 방광암이 재발률이 매우 높습니다. 제자리암으로 받았는데 내가 이 제자리암을 무조건 일반암으로 싸워서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근데 재발률이 높아서 재발암은 한 번 더 싸울 기회가 있죠. 생기는 거고 네. 그러면 저 같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텀을 볼 것 같아요. 6개월이나 1년 정도에 또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가 수임해서 진행하셨던 의뢰인분들도 10분 중에 5분은 재발을 하세요. 그렇게 재발률이 네, 높아요?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저 조직검사 또 나왔어요 하면서 조직검사를 또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이게 더 유리해. 그럼 두 번째 걸로 싸우고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는 거라 이 방광암은 분쟁을 굉장히 길게 잡으셔야 되고요. 무조건 이거는 분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싸우셔야 됩니다. 대부분 저희 전문가들을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의사가 C코드, 중증 특례까지 적용됐으니까 돈이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거라 생각을 안 하잖아요. 예. 그러면 누가 전문가를 찾아가서 이게 돈이 잘 나오겠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없죠. 그냥 드립다 청구부터 해요. 그러면 청구를 하면 보험회사 현장 심사자가 나와서 뭐 이런저런 서류에 서명하고 뭐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조사자분께서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은 안 하시죠. 이러이러한 경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라고 어중뜨게 말씀을 드리고 서명을 다 받아요. 그러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C코드도 나왔고 중증 특례인데 내가 왜 못 받아? 마음대로 확인해봐. 그냥 요즘에 보험 사기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서명을 다 해주시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험회사에 지고 들어가는 거죠. C코드를 받고 중증 특례에다가 뭐 이래저래 막 진료비도 냈는데 갑자기 감면해서 환급 받으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고, 분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적게 통보를 받으신 분들. 그나마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내가 청구했는데 조사를 왜 받아야 돼? 이러면서 좀 문의가 조사 나온다고 하니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청구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의학적인 근거를 마련해 놔야 돼요. 비뇨기과 선생님들도 한 90% 이상의 C코드를 주시지만 보험회사가 막 목살개 굴고 교수님들 막 법정에 세우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냥 D코드로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귀찮으니까. 예. 어차피 치료는 똑같이 할 건데 뭐가 이 코드가 뭐라고 도대체. D로 바꿔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쟁을 막 보험회사 직원하고 막 그 교수님을 막 귀찮게 하고 막 압박 주고 막 이러다가 저희한테 오시면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청구하기 전에 검토하는 게 좋고, 보험회사에서 조사 나온다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100%예요. 보험회사가 조사 비용을 쓰면서까지 돈을 주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셔도 그냥 나는 떳떳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보험회사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조사 나왔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습니까? 이거 돈 안 준다고 막 컴플레인 하잖아요. 그런 욕까지 먹어가면서 비용까지 써가면서 이 건을 확인하겠다 라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때는 반드시 주변 설계사분들이나 저 같은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한테 조직검사 결과지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단서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진단인지는 사실 필요가 없고, 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어떻게 해석해서 형태 분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고, 이 형태 분류에 대한 변화가 언제 시점에 변경이 됐냐, 당신의 계약은 언제냐, 이 계약이 일반 계약이냐 아니면 CI 보험이냐, 이렇게 또 막 세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 1박 2일도 모자라죠. 네. 그러니까 소비자분들께서는 내 건이 분쟁이 되는 건이냐 안 되는 건이냐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고, 조금 이제 영어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비치면이 내 조직검사 결과지에 어디 들어가 있나 이걸 한번 보시면 되고,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면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치면성 암입니까? 비치면성 암입니까? 그걸 여쭤보시면 되고, 세 번째로 이제 정말 모르겠으신 분들은 청구해서 조사가 나온다? 100%니까 조사 중단 요청을 하시고 빨리 전문가를 섭외하셔야 됩니다. 그럼 말씀 중간에 중증 특례, 네. 지금 산정 특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암에 걸렸을 경우에 네. 치료비의 95%를 국가가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치료비가 별로 들어가지 않아요. 네. 들어갔던 치료비보다 소외감을 보험금을 받는다고 해도 치료비만큼은 나오거든요. 치료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들어갔는데 보험금이 500만 원 나왔어? 그럼 충분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접어버리는 분들도 사실 그런 적당히 분들도 있어요. 예, 있어요. 적지 충분히. 않다고 알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오늘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의학 용어도 익숙하지 않고 않죠. 의학 쪽에서 바뀌어왔던 게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사실 모르고, 또 여기서 약관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주변에 방광암에 걸려서 보험금을 청구했거나 3년 이내에, 왜냐면 3년이 지나가 버리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3년 이내에 방광암에 걸렸거나 보험금을 청구한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무조건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방광암은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다 분쟁이 돼요. 자신께서 방광암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니까 설계사분들한테 먼저 이렇게 청구를 대리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잖아요. 그렇죠. 설계사분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분들이. 근데 설계사분들은 그것들을 이렇게 해서 판독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좀 부족하시고 설계하시는 분들은 이 보상 쪽이랑은 별개의 일을 하시는 그쵸. 거기 때문에 보상 쪽은 반드시 손해사정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치민인지 비치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청구하기 전에 대비를 좀 하시고 불이익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전문 기자인 제가 느끼기에는 말씀을 듣고 본인이 손해사정사님이시니까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설계사 분들 중에서 보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100명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10,000명 중에 한 명 정도 있을까 말까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보험에 대한 지식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방광암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질병 중에서 가장 복잡하거든요. 무조건 손사분을 만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택은 사실 아니에요. 제가 아니어도 정말 정말 겸손하시네요. 진짜 제가 아니어도 선택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필수예요. 예. 필수적으로 고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고용이 아니더라도 본인께서 선택하시는 정보는 일반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하게 해주실 수가 없으니까 꼭 전화 통화라도 하셔서 본인 청구권에 대해서 본인 상품에 대해서 분석을 꼭 받으시고요. 불이익이 없도록 이렇게 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주변에 방광암에 걸렸다. 무조건 이 영상을 보시고 전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보험금 청구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